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나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사 사과나무 제가 두 그루 심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게 한 그루, 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또 한 그루, 여기 부사 두 그루, 요 가운데 있는 건 홍로, 이제 작년 가을에 심은 거고, 올해 이제 뿌리를 좀 이제 잡았겠죠. 아마 가을부터는 조금 더 이제 클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 홍로 밑에 이중 접목이라서 밑에를 좀 더 묻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흙을 좀 더 밑에 접목 있는 부분을 좀 묻어줬습니다. 묻어주고 2차 저 위에 접목한 데만 남겨놨는데, 자, 부사는 지금 앞으로 이제 수확 때까지는 약 한 3개월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충남 예산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제 8월 마지막 주차니까요. 지금 영상 찍는 지금 이때가 지금 8월 말일인데, 앞으로 11월 말일 정도에 제가 수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3개월 딱 남았는데, 지금부터 아마 알이 더 많이 굵어질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알이 계속 커가고 있는데, 알이 이제 계속해서 굵어질 거고, 무엇보다도 작년에는 제가 갈반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방제를 잘 예방을 많이 해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들이 아주 파랗게 다 잘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광합성도 잘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과도 굵기도 굵고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이 사과는 지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병충해 방제를 한 2주에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하고, 그동안에는 친환경제로 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병이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농약방에서 파는 농약을, 그런 부분은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친환경제로, 살충제, 살균제, 친환경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탄저병 종류인 갈색 전문잎병, 갈반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없고, 다행히 담배나방이나 이런 나방 종류들이 또 갉아먹잖아요. 또 구멍을 내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썩게 하는데, 그런 충들도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병충해 방지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비가 오고 난 후에나 이럴 때는 꼭 해주는 편이 좋은데, 저는 이제 주말농부니까 자주는 못 해주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2주 간격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수확하기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또 이제 담배나방이나 또 이런 나방 종류들이 이 사과에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썩게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즉 끝으로 갈수록 또 이제 갈반병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균제를 계속 섞어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판에 방심하다가 또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계속 저도 유심히 보는데, 이런 게 더 이제 퍼져서 또 갈반병으로 번지지 않게끔 계속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좀 병이 생긴 것 같은 잎들은 따주거나 방제를 또 해줘야죠. 이렇게 따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대신에 저거는 이렇게 보시면 사과에 이렇게 좀 점들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 아주 아기 때부터 이런 현상이 있던데, 뭐 먹는 거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뭐 약해를 입은 거 아닌가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뭐 유심히 이제 살펴보곤 있습니다. 부사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뭐 이 한 그루에서 제가 거의 지금 한 200~300개를 수확을, 한 200개 정도 수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한 2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쪽에서도 한 200개. 뭐 처음에 이제 이 젓갈을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무가 수세가 괜찮아서 좀 한 200개 정도씩은 남겨놓는 편인데, 제가 이 키우는 이 부사나무는 한 지금 8년생 돼가고 있습니다. 8년생 정도 돼가고 있어서 나무 수세는 좋고, 또 웃거름을 계속 NK 복합비료 종류로 해서 계속해서 줬어요. 지지난주에도 한번 줬고요. 아직 지금 열매 수확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듬뿍 한번 웃거름을 줬고, 그럼 비 오고 나면 또 얘네가 또 잘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웃거름을 이제 주고요. 겨울에는 이제 퇴비도 같이 줍니다. 유박하고 퇴비도 이제 겨울 이제 날 풀리기 전쯤에 한번 또 웃거름을 주는데, 아무래도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디밭 옆에다 심어 가지고
분명히 이 뿌리들이 잔디하고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큰다는 거는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이 주변에다가 웃거름을 잘 줘서 그나마 영양분 보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는 아시다시피 다른 뭐 과일나무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커 있을 때는 뿌리에서 오는 그 영양분 흡수하는 걸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광합성으로 이제 열매를 키워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 잎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저도 이제 갈반병이나 전문이병 이런 것 때문에 잎이 거의 3분의 2 이상 떨어져서 수확 때까지는 거의 작년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과만 거의 보일 정도로 잎이 거의 안 보이고 사과만 보일 정도로 있어서 결국은 광합성을 잘 못하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사과 착색도 잘 안 되고 알도 작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이제 잎이 잘 남아 있으면 광합성을 내 가지고 얘네가 영양분을 이제 과일로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병충해 방지를 해주는 것도 뭐 과일의 뭐 어떤 뭐 충 이거를 좀 파먹는 그런 벌레들 예방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주로 결국은 이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균제 종류를 꾸준하게 친환경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일소 피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소 피해가 뭐냐면 햇빛에 데이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또 잎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가려지는 게 있으면 좀 덜한데 햇빛에 바로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소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일부 있는 거라서 크게 지장은 없지만 여기 예산만 해도 이 과수원 농가들이 한 30% 정도가 일소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해 굉장히 더웠다는 얘기고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얘기인데 보통 가수원은 우위로 키우잖아요. 나무를 밀식 재배해서 이제 많은 수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위로 키우다 보니까 저는 옆으로 키우고 있는데 우위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잎에 가려지지 않고 바로 햇빛에 노출되는 남쪽에 있는 그런 과일들은 일소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먹는 거에는 좀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서 아마 올해도 사과값이 비싸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안동에 또 산불도 많이 크게 났었고 참 홍수 피해도 여러 군데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과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게다가 이런 날씨가 이 사과 키우는데 좋은 날씨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덥잖아요. 옛날에는 충남 예산만 해도 사과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날씨였는데 지금은 정말 열대작물을 키워도 될 만큼 굉장히 더운 날씨라서 사과한테는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뭐 빨리 이제 기온이 떨어져야 선선한 날씨가 기온차가 이제 많이 나야 이제 얘네도 이제 당도도 올라가고 착색도 잘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도 더 커나가고 하는데 굵기도 더 커져야 돼요. 지금보다는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아마 이제 좀 일교차가 이제 빨리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요. 옆에 이 무화과 나무 여기 보이시죠? 오히려 이런 열대 과일인 무화과 이런 게 잘 돼요. 예전에 이게 지금 40년 된 무화과 나무인데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기서 무화과를 따먹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무화과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열매도 많이 열렸고 또 새순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무화과가 계속 열리듯이 지금 여기는 이제 새순이 나오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다 죽어요. 겨울에는 다 죽는데 뿌리에서 다시 또 봄에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열대과일이 되는데 이런 날씨가 사과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빨리 무더위가 가길 바랄 뿐이죠. 저는 이 봉지를 씌우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좀 사과 봉지를 씌워서 일소 피해도 좀 적게 하려고 하고 벌레 피해도 좀 적게 하려고 사과 봉지를 일부 씌워 봤는데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마지막에 한 달 전쯤 남겨놓고 봉지를 다시 벗겨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착색도 잘 안되고 당도도 떨어지는 게 있어서 올해는 그냥 그대로 키웠고 대신에 병충해 방제를 좀 충실하게 예방으로 많이 했습니다. 치료 중심이 아니고 예방 중심으로 했더니 정말 잘 컸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사과는 아주 대풍작으로 잘 컸고요. 지금까지 사과나무 키운 것 중에서는 올해가 제일 저는 잘 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만 안 오면 다행인데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밑에 지읒대를 박아가지고 양쪽에서 Y자 이런 지읒대도 해주고 해서 전혀 넘어지지 않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이곳저곳 다 붙잡아 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태풍을 대비하기 위한 것고
혹시 가을에 큰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를 좀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자, 오늘 짤막하게 이렇게 부사 주말농부 TV에서 키우고 있는 부사나무 작황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리해드리면 지금부터는 병충해 방제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낙엽이 지지 않도록 최대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잎을 보존하는 게 마지막에 사과도 굵고 당도도 높이고 착색도 잘 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사과 수확 때까지 키우는 거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